제가 인생 성형가를 자처하니까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나처럼 살면 된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실패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인생을 얼굴처럼 성형하자, 그런 차원에서 인생 성형가를 자처하는 겁니다. 단점이 많습니다. 출신 미약합니다. 혈연, 아버지 어머니 초등학교 3학년이 평균 학년입니다. 학력, 초등학교 졸업한 부모가 아니라고요. 어머니는 4학년까지 초등학교, 아버지는 2학년까지. 그러니까 평균 3년. 학연, 저 전라북도 진안이라는 곳에서 초중고 나왔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 나왔거든요. 학연, 초중고, 뭐 학연이라면 학연이지만 음례스 다녔으니까 면 단위보다는 나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우뚝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선후배 중에 있지만, 우리 동창 중에도 뭐 극히 드물게는 있지만, 쟁쟁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학연도 미약하다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전라북도 진안이거든요, 고향이. 그런데 전라도 중에서도, 전라북도, 그 중에서도 무주, 진안, 장수, 이것은 굉장히 산악지역입니다. 오지 중에 오지라고 볼 수 있는데 고향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지리와 정치 연결해서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조선시대 농경시대에는 괜찮은 곳이었죠. 근데 그것도 전라북도 저 김제, 정읍, 부안 그쪽 이야기지, 무진장은 꼴짝이었습니다. 지금도 산꼴짝이고요. 그러니까 단점이 많은데, 자, 생각하면 제가 땅 골라서 나왔습니까? 부모 골라서 나왔습니까? 미국에서 워런 버핏의 아들이 되고 싶다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기에는 어느 정도 선택은 할 수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뭐랄까 가난한 부모 밑에서 대학, 그리고 그 뒤로는 석사 박사까지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땅 불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일 수 있지만, 출신이 미약하지만 뒤집으면 그런 가난한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양한 삶을 구경했고, 그리고 옆으로도 넓은 세계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제가 여기서 진안에서 전주, 서울, 저 뉴욕, 그렇게 미국까지 넓게 봤으면 더 좋았겠죠. 미천하지만 여기서 대통령까지 됐으면 더 폭과 높이가 달라졌겠죠. 그러나 빈약한 성과를 냈지만, 그래도 단점이지만 그것을 또 뒤집으면 강점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요새는 교사로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내도 교사였으니까 부부교사로서 연금을 받으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중소기업보다 낫다고 할 정도인데, 제가 박사해가지고 교수한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또 강사하다가 학원하다가 요새는 저술하고 방송한다고, 이것도 빈약하잖아요. 구독자도 얼마 안 되고, 책도 뭐 몇천 권 팔린 게 최고고, 뭐 몇백 권 이렇게 4권 썼지만은 그 뒤로는 또 뚝 떨어져 가지고 몇 년 동안 못 쓰고 있네요. 자, 이렇게 성과도 이것저것 한다고는 했지만은 빈약합니다. 열매를 내놓을 게 별로 없다고요. 그렇지만 또 여러 세계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를 이해해 봤잖아요. 그래서 특별 세무조사도 받아보고 논술하고 하면서, 그래서 자영업이 뭔가도 이해를 하게 되고, 사교육과 공교육을 이해하고 중고등학생도 가르쳐보고 대학생들도 가르쳐보고,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살면서 짧은 인생, 그 속에서 실패와 성공을 이해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단점을 이해하면, 제 성격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강점이 많지는 않지만, 성패를 하면서 단점을 이해하면, 단점을 인정하면, 그래, 나 출신 미약해, 그래, 성과 낸 거 별로 없어, 그래, 이것저것 해봤지만 거기에서 볼만한 것 없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3년대 어쩌라고 하면서 자신을 인정하면, 물론 그게 수동공격적으로 덤비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신을 인정하면, 자기 단점을 인정하면 싸울 일이 줄어들죠. 그래서 부부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한 36년 안팎
싸우기도 꽤 했지만 요즘은 인정합니다. 그래요. 정말 하고 날 때는 내가 대학 교수 못 됐는데 차라리 대학을 하나 세우고 말지, 그런 패기가 30대 후반에만 해도 있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모가 이렇다는 거, 내가 이렇다는 걸 다 드러내는 것을 이 지하에 있는 아버지도 싫어할지도 모르고, 살아계신 어머니도, 또 형제들도, 제가 육형제 맞으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내 강점을 계속 드러내고 내 단점은 계속 감춘다고 그게 사라집니까? 강점만 부각되고 단점은 사라집니까? 차라리 드러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감추려 할수록 단점은 더 드러나고 힘들게 살고 싸우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단점에 민감합니까? 단점을 중심으로 사람을 파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공자서부터 시작해서 유교에서 말하는 이른바 무흠결주의, 흠결이 없어야 된다. 무결점주의, 인격에는 결점이 없어야 된다. 그 유교식 완벽주의를 이야기한 공자가 사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는 아버지도 뭐 4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얼굴도 몰라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도 성인 되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효도도 별로 안 했어요. 3년상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아주 어릴 때여가지고. 그래 놓고 남들한테는 부모가 이렇게 3년은 적어도 키워야 겨우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숟가락질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3년상. 이 3년상 그것 때문에 얼마나 조선시대가, 즉 조선시대는 죽은 공자가 다스리고 죽은 부모 때문에 산 사람들이 생고생한 그런 시대다. 맞아요. 흠결이 많은 이 공자가 흠결 없어야 된다고 하면서 인간들을 어찌 보면 그 무흠결주로서 인격 도야주의, 수양주의로서 잡은 거예요. 꽉 인질로. 근데 그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완벽한 게 어디가 있어요? 저도 결점만 있습니까? 단점도 뒤집으면 그게 강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우리는 단점 중심으로 평가해요. 자녀가 성적표를 가져왔다. 국어, 그래요. 영어도 수학은 미. 제가 그랬습니다. 수학은 정말 빵점이었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얘기해요? 야, 수학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영어 수학 잘한 거 이야기합니까? 당연한데 왜 얘기해요? 흠결을 가지고 잘하라고. 근데 수학은 죽어도 이게 친해지지 않고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수학 좀 안 하는데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래서 국어도 했는데 또 거기서도 교양 수학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우리는 성적을 평가할 때도, 사람을 평가할 때도 9가지 좋고 1가지 나쁘면 그 1가지 나쁜 걸 잡아서 이야기해요. 지금 선거할 때 보세요. 대통령 선거할 때, 국회의원 선거할 때, 여기 뭐 도지사는 선거할 때 보면 흠결을 잡아서 그걸 잡고 물귀신처럼 늘어지죠. 왜? 무흠결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는 그렇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서양 애들은 어때요? 국영수 중에 구경을 잘한다? 이야, 대단하구나. 셋 중에 어떻게 둘이나 잘하나? 10가지 중에 1가지 강점이 있다 그러면, 야, 넌 대단하다. 이게 1가지로서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서양식. 그래서 서양식 기독교에 입각한 이 사람들은 탕자를 어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탕자가 다시 속 차리고 돌아왔다. 그더라도 쫓아내요. 돌아온 탕자는 때려 죽여야 된다. 왜? 나쁜 것을 가져와 가지고 좋은 애들까지 물들이니까. 그래서 한번 찍으면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어때요? 기독교에서는 어땠어요? 돌아온 탕자를 환대했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탕자가 되면 안 돼요. 그냥 고귀한 사람으로서 계속 출신도 고귀하고 하늘수만 놀아야 돼요. 어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이 윤석열과 한동훈, 이 우파는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좌파는 진폭이 있죠. 이재명. 그러니까 서구적인 어떤 가치에는 맞는지 몰라요.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미쳐냈는지, 부모들 이렇게 이혼하고 어릴 때 할머니 밑에서 크고 얼마나 성적으로 이 학대도 받고 어려웠는데 내가 그것을 해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잖아요. 우리나라
책에서는 오프라 윈프리처럼 그 책 그 날개에다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 드물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서구적 그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가끔 보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힘든 것을 빨리 많이 헤치고 올라온 높이를 나를 재봐라. 나는 바닥에서 지하 5층에서 지상 50층까지 올라온 사람이다. 지상 50층에서만 논 사람하고는 견주지 마라.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요. 그게 서구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단점 인정하면 간단해요. 아, 나 미쳤네. 그래. 나 삼류야. 어쩌라고. 정치하는 애들이 사실은 삼류들 중에 삼류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도 이 말 주고 받는 거 보면 삼류 중에 삼류들 많잖아요. 단점 인정하면, 단점을 이해하면, 그리고 귀가 순해지면 60대 저 같은 사람을 이순 그러잖아요. 귀가 순하다 해서. 귀가 순해지면 싸울 일이 없죠. 갈등이 줄어들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개선되죠. 그리고 단점을 이해하면 이 단점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강점을 강화해야 되지. 그리고 단점은 보완해야지. 그리고 이 단점을 가지고 내가 사느라고 얼마나 힘든가 나를 뭐랄까 칭찬해 줘야지. 그리고 자타에 대해서 포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단점이 많으니까 인간이다. 단점이 있으니까 인간이지. 부족하니까 인간이지. 그래, 나 잘못해. 잘못하는 거 많아. 그래요. 잘못하는 거 많아요. 검사 출신들 그 협소하게 세상 봐요. 판사 마찬가지예요. 의사 역시 마찬가지. 요즘 보세요. 얼마나 똘똘 뭉쳐서 하는 대단해요. 그 손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그 부모들까지 똑같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어찌 보면 이게 그 뭐랄까 전부 다 협소한 자기 그 함정 속에 들어가 있는 측면이 많은데 거기서 하늘 보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가 따로 없어요. 대다수가 그래요. 사실은. 교사들도 뭐 그런 성격이 있고 교사들도 아마 의사들처럼 그렇게 우대를 해주면 동지성 어마어마하고 결집력 어마어마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잘 나가는 쪽일수록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점을 인정하면 그래, 내가 어디 들어갈 때 어떻게 했지? 내가 판사 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지? 말은 뭐 좋죠. 말하고 발하고 다르잖아요. 발은 저쪽 향하는데 돈을 향하는데 말은 선을 향하죠. 말은 천사예요. 발은 악마인 그런 스타일로 사는 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 단점을 인정하면 자타에 대해서 포용적이 된다니까요. 장단점은 분리되지 않았어요. 장단점 제가 다 안고 있어요. 제가 잘 이해 못하는 수도 있고 남들은 지적을 안 해주니까 그렇지 사실은 장단점에 똘똘 융합되어 있는 거 크게 나죠. 단점도 그래서 뒤집으면 강점이 되고 강점도 뒤집으면 단점이 되는 거예요. 서정주가 말했잖아요. 애비는 종이었다. 자기 아버지가 종이면 아버지 종아들 종새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뭐랄까 고백이 굉장히 도발적이고 아버지 출신과 내 출신 내가 얼마나 미천 데서부터 이렇게 왔는가 하면서 병든 수켜마냥 살았다고 그렇게 자화상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출신이 이렇게 미쳐냈고 그리고 나는 헐떡거리는 이 병든 수캐처럼 살아왔다. 그래 어쩔래 하는 그런 그 서정주 씨가 인기를 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 나는 빨갱이 딸이었다. 그래 나는 빨치산의 아들이었다. 그래 나는 소장농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스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이재명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 거 모르고 하늘에서만 산 것 같은 윤석열이나 한동훈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유유상종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장점이 많아서가 아니라 단점이 많아서인데 저도 그런 단점 사실은 밝혀가지고 너 이렇게 미약한 사람이다 이야기하기 어찌 보면 싫어요. 뭐가 자랑이라고. 그러나 그게 난데 그게 사실인데 어쩌라고. 그거 뒤집으면 또 강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결핍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강점을 못 살린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강점이 있었기에 밥 먹고 살고 이 노인이 되어서도 이렇게 방송도 하고 저술도 하고 독서도 하고 안 굶어 죽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단점 인정하고 누가 단점 지적한다고 누가 그 흠 지적한다고
그냥 죽일 듯이 싸울 게 아니라 단점을 인정하면 싸울 일이 줄어들어요. 특히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그냥 그거 인정 안 하고 원수처럼 철천지 원수처럼 하늘에서 같이 살 수 없다고 해봐야 자기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리니까 그러지 않길 바라면서 제가 인생 성형가로 나서게 된 동기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